미스터리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정말 뵙고 싶은 분입니다.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께 힌트를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최고와 최초의 타이틀을 가진 대한민국 경제계의 두 거물이자 라이벌입니다. 변호사님은 최고, 최초 중에 어느 걸 더 선호하십니까? 최고가 낫죠. 첫 끝발이 끝발이라고. 첫 끝발이 끝발이라고. 처음에 했다가 망가지면은 베스트가 낫지 않겠습니까? 최초는 보통 명성을 많이 얻고요. 네네. 최고는 부를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뭐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저는 뭐 명성 쪽 최초. 최초 쪽으로. 예, 이제 최초랑 최초 최고가 이제 같이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몰래 카메라도 아하. 최초는 아마 아닐 거예요. 그 전에도 그 비슷한 아니요, 최초예요. 최초예요? 아, 최초예요. 아 최초이자 최고예요. 최초. 예, 우리나라의 몰래카메라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시도했어요. 네, 그럼 이제 최초이자 최고고 명성과 부를 다 얻으셨잖아요. 네네.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니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고와 최초 상징하는 두 분인데 어떤 분인지 제가 화면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함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벅찬 두 분입니다. 시간관념은 칼날 같으신 분이에요. 위험 요소, 불확실성 직관적으로 갈파하고 한국 최초의 자동차 혼이를 선보인 정 회장. 5만 번진 지도, 백사장 사진 4배를 면제줄 테니 사라. 조선소를 건설도 하기 전에 100가지 수주한 전무후무한 일화를 만듭니다. 안 하던지 하면은 1등 해라.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틀림이 없는. TV,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디램 다 1등 했죠. 삼성 내부가 뜯어말렸습니다. 회장님 내려오시죠. 반도체가 세계 1위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정주영과 이병철이라는 두 거물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나본 분 계세요 혹시? 두 분 중에 아무래도? 이경 선생님은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저 만나려고 시도했다가 만나지 못했어요. 아, 못 만나셨어요? 예, 정주영 회장님. 카메라도. 예. 그냥 인터뷰하러 갔는데 만나주지 않았어요. 안 받아주셨군요. 아, 사전에 약속을 못 하셨구나. 사전에 약속을 안 하고 가는 프로여가지고 만나주지 못했어요. 방송에는 안 나갔어요? 예. 안 만났어요. 자, 어쨌든 이분은 다 안 만나신 것 같아요. 오늘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30년 넘게 재벌만을 취재해 오십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홍성추 재벌평론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수입니다. 사실 저는 근 40여 년 동안 재벌들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거의 다 직접 뵀군요, 그죠? 네. 재벌만 30년을 연구하셨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경제사도 아마 아주 꿰뚫어 보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정주영 회장과 이병철 회장 두 분의 어떤 이야기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두 분의 그 이력서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두 분의 이력서입니다. 이 두 분은 이력서를 쓸 일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한 번도 살면서. 받는 분들이죠, 이력서를. 딱 보면서 느낀 게요. 자녀 욕심이 많네요. 당시에는 워낙 다산의 시대니까. 야, 아니 뭐 개업 설립 막 이렇게 진짜 굉장하네요. 누구는 한 번도 하기를 힘든 것을 이분들은 이렇게 큰 규모로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주영 회장은 1915년 강원도 통천군, 현재 북한 지역의 한 가난한 농사꾼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건설업에 진출해 미군 관련 공사를 도맡아 했고요. 1965년 태국 고속도로 건설을 수주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 건설에도 뛰어듭니다. 1968년 경부 고속도로를 완공하고 1976년에는 한국 최초의 자동차 고유 모델 포니를 선보인 정 회장.
같은 해 20세기 최대의 역사라 불리는 주베일 산업항을 건설하면서 중동 건설 붐을 일으키는데요. 1970, 80년대 정경련 회장을 역임하면서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이자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장 많이 가진 근현대사의 증인입니다.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 최초 타이틀이 이제 워낙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또 밑에 있는 뭐 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는 만류하는 경우가 또 적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도전이라는 게 늘 리스크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주변에서 만류를 하거나 어허. 반대를 하면 이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게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뭔가 최초니까 뭐 일단 들이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일단 들이대. 회장님 뭐내 사진에는 뭐 불가능이 없다 뭐 이런 거 그런 의미로 한 말씀 하셨겠죠? 그 정답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정주영 비서관님이시군요. 74년쯤 되면 어떤 시기였냐면은 그때부터 막 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실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정주영 회장 입과 귀와 뭐 그다음에 연설문, 의전 이런 거를 이제 담당하는 그 보좌관으로다가 스카우트 돼가지고 정주영 회장님하고 인연을 맺게 됐죠. 정주영 회장님이 습관이 있어요. 심기가 언짢으면은 호칭이 통일돼요. 이봐. 그다음에 딱 한마디. 해봤어? 쉬운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봐야 별 볼 일이 없고 어렵고 힘들면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봐 해봤어 정신은 정주영 회장의 도전 정신, 창의력, 혁신성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아주 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동시대 사람들이 감히 상상을 못할 수 있는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선도한 겁니다. 위험 요소, 불확실성 이런 것에 가려진 안개 저 너머에 있는 사업성을 직관적으로 갈파하고 이거를 평상시에 실천하는 분이거든요. 저하고는 전혀 다른 철학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걸 왜 해? 우린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재벌이 안 되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확실히 저 일론 머스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 보면 와 어떻게 저런 거를 생각하고 저런 걸 실행을 할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보면 남들은 좀 시도하기 어려워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거의 없는 사람으로 좀 느껴지지 않나. 자 그렇단 말이죠. 이병철 회장님은 어떤 면에서 최고인 겁니까? 이병철 회장은 1910년에 천석군의 막내 아들로 경남 의령에서 태어났는데요. S상해를 시작으로 한국 최초의 현대식 생산 공장인 제당 회사를 설립했고요. 이때부터 이제 설탕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1969년에는 전자산업으로까지 이제 진출을 했는데요. 훗날에 이 S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세계 1위를 하게 되고 스마트폰 점유율도 세계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았어요. 원래 처음부터 천석군 아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고 돈을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50년대, 60년대 초에는 우리가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입는 거. 이런 부분에 집중 투자를 했고 해방 이후 6.25 때까지 엄청난 돈을 벌어서 그 쉽게 얘기하면 돈병철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때 이병철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은 게임이 안 됐었어요. 근데 당시에 36년에 이병철 회장이 아버지 나 정미소 차릴게요. 그래 한번 해봐라. 사업자금을 준 게 논 300석. 그러니까 우리 집안 전 재산이 100석입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건데 아들아 싹 주는 게 300석. 그러니까 그걸로 정미소를 차렸죠.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필요한 거 쌀 팔어, 설탕 팔어. 그러니까 그 돈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보면 1960년도에 소득세를 2억 8천? 국세청 신고액이 60년 기준 2억 8천이에요. 와. 그때 월급이 평균 월급이 10,000원이 안 됩니다. 노동자들 평균 월급. 원래 삼성이 1등. 제일 이거 제일 중요하게 하거든요. 안 하든지 하면은 1등 해라. 그래서 TV, 반도체 디램,
휴대전화, 어허. 디스플레이, 오호. 그러니까 30 손대는 거 다 1등했죠. 하나 빼고. 자동차. 그래요. 네, 자동차 빼고 뭐 손대는 건 다 1등을 했죠. 처음 1960년대에 전자산업 쪽을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계에서는 뭐냐면 이제 3%로 끝난다,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스타트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두주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름에서부터 좀 자부심 같은 게 좀 느껴져요. 이거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게 이름이 원래 삼성도 있는데 제일자가 많이 붙어요. 맞아, 제일이 많이 들어갔어. 제일 땡땡이 되게 많이 붙거든요. 일단 이거 하면은 무조건 그 분야에서는 1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드라마로도 많이 또 이분들의 이야기가 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D사의 김우중 회장님, 네, 네. S사의 이병철 회장님, H사의 정주영 회장님 이런 창업주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잘 다뤄졌던 예, 드라마였는데 이제 거기서 이병철 회장님 역할을 맡았던 분이 다들 잘 아시는 배우 정욱님이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분이 이제 이병철 회장을 직접 만났을 때 최고, 제일 1등이 얼마나 큰 의미를 뒀는지 어떤 흥미로운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배우 생활 65년 차 되는 정욱입니다. 그 당시 뭐 아시다시피 소문이 많이 났었지만은 배우 김우중 회장 역을 한 조경환은 김우중 회장이 또 데려가서 그렇게 죽이 맞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위스키 노상 마시면서 차도 하나 선물해 주시고 뭐 그런 정도였어요. 현에서는 막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최불암 씨가 뭐 그것 때문에 현대백화점에다가 소극장도 하나 만들어주고 저 커피숍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자분들은 아니 상이 제일인데 그럼 정욱은 얼마나 많이 해줬을까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죠. 며칠 있다 전화가 와서 저 비서실입니다. 남대문에 있는 본관으로 오라고 그래서 10시 반에 딱 맞춰갔더니 가야지.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빨간 카페트가 쫙 깔려 있어요. 그건 회장님 들어가실 때만 딱 쓰는 걸로 내가 드라마에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회장님이 아직 출근 안 하셨나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오늘은 진짜 회장님처럼 마음대로 누리십시오. 아주 그리고 비서가 얘기를 하고 그 카페트로 안내를 해서 엘리베이터로 제일 위층까지 이제 올라가서 회장님실로 올라갔죠. 야, 정군 어서 오이라. 딸도 하나 없는 외아들로 4대째 독자락하지 하며 천마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조사가 다 돼 있으시니까 다른 회장들은 뭐 엄청 뭐 해줬다 하대. 그 내 뭐든지 2등은 싫대. 나 1등 하려고 하는데 너 뭐가 필요하나? 그 얘기 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 이제 그 글씨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아니, 저는요, 제가 부산이잖아요. 예. 그 신격호 회장님이 그 근처가 고향이시잖아요. 울산 쪽에. 그죠? 네. 그래서 마을 잔치 때 나오라고 그랬어요. 진행 보라고. 예. 내가 1월 1일 밤 녹화가 겹쳐서 못 갔어요. 내 집 생각이 그때 녹화 안 하고 갔어요. 가셨어요. 내가 갔으면 저 섬의 녹화까지 내 거야. 아유, 아깝네. 이병철 회장은 최고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물건들이 전부 소비재니까 제품을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해주면 CEO는 버틸 수가 없어요. 물건을 잘 팔려야만 그 CEO가 실적이 좋고 살아날 수 있는. 삼그룹에는 초급 간부, 중부, 뭐 이제 임원일 때 계속 교육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외국에서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전부 직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삼그룹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삼그룹에 한 10년만 하면 아주 유능한 경영자가 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업계에서 20년간 일을 했고 산업인류학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1980년대 전후로 어떤 일이 생기냐, 오일 쇼크가 2번 터지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치적 불안이 생깁니다. 그때쯤 해가지고요. 대내 여건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 뭐가 중요하냐? 경공업 중심으로 소위 부가가치가 낮으나 매출을 올리는 방식은 맞지 않다. 지금이야말로 선진국과 유사한 형태의 반도체 같은 산업을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이런 흔들림에도 결국 기술 강국이라는 중심으로 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한 결심이 그때 섰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1983년 2월 8일 날 동경선언을 하는데 그때 시절에 8조 원을 투자하겠다. 뭐 국내 반응이 한마디로 뭐 엉망이었죠. 뭐 뜯어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삼성 내부가 뜯어말렸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시죠?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에서 삼성이 반도체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그다음에 못 산다. 그다음에 기술이 하나도 없다. 이런 등등 5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결국엔 안 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시작할 때 되게 비싼 장비들을 들여오거든요. 그 반도체는 먼지도 없어야 되고요. 진동도 없어야 되고 만들어야 될 장비도 다 수입해야 되는데 김포공에서부터 기흥이라는 곳까지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아스팔트길이 경부고속도로에 끊겨요. 그러면 이제 초입에서부터 그때는 톨게이트도 없을 때입니다. 그럼 돌아가지고 내려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흙길이에요. 흙길을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흘 밤낮을 해가지고 흙길에 돌을 다 골라내서 아스팔트는 다 만듭니다.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봤더니 이 반도체 산업이 진짜로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사람들 노동력과 창의력으로 진짜 가능한 일인 거구나. 1982년 7월 달부터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나 IBM 어떤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다 포섭해서 일단은 초기에 아주 앞서갈 멤버들을 뽑습니다. 이병철 회장 때는 인재 제일이 그냥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기업이 혹은 기업인이 부실 경영하는 것만큼 인재를 못 키우는 것은 범죄다.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인재에 대한 생각이 아주 깊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삼성은 지금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사실 반도체가 세계 1위라는 것은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뿌린 씨가 지금 있는 거고. 정주영 회장은 진짜 세계적인 3대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첫째 이벤트가 뭐 소양강 때는 하겠다는 거. 현대가 토목 사업으로서 건설로서 완전히 자리매김하죠. 또 하나는 뭐죠? 500원. 500원이 지폐로 있네요. 세계 최초로 조선소를 건립하겠다고 하면서 또 배를 수주하는. 자,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보면은 그 500원 거리인데 자서전에 이제 써 있는 그죠? 지폐. 이 뒤에 그 뭐 거북선. 네. 요 거북선 요걸로 선박 수주까지 따냈었다 자기가. 그렇죠. 네네. 이 하나가 유명하죠. 그때 정주영 회장이 이 500원짜리 지폐를 딱 꺼내서 이거 봐라. 우리는 이 철갑선을 1500년대에 만들었다. 당신네보다 300년이 앞서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은행 임원을 연결시켜주고 또 유명한 그 오나시스 선박광 거기에 배를 아예 수주까지 하고 와요. 사실 참 지금 생각해도 한심한 얘기죠. 우리가 뭐 조선소가 있으면서 배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그 5만 번지 지도, 그 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4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고 엉터리를 그냥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턱 걸려들었습니다. 계약금을 한 13억 탁 받아가지고 외환에다 탁 송금을 하고 계약서하고 그걸 들고서 영국 정부에 들이댔으니 영국 정부 옴짝 못하고 차관 승인해줬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조선소가 당연히 있어야 배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조선소 만들 돈도 그냥 지폐 가져가서 빌려오고
그다음에 조선소 이렇게 만들 거니까 배 좀 주문하세요 해서 배 주문까지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를 끌고 북한으로 데려가는 건데 그 유명한 그 프랑스의 기소로망이라는 철학자가 그걸 뭐라고 했냐면 20세기 마지막 최후의 그 전위예술이라고 했어요. 그 이상 더 좋은 그 이벤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